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호윤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점퍼 속에 남긴 56글자의 메모가 온 나라를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글을 남긴 망자는 이제 말이 없는데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풀리자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대선 자금 게이트로까지 번질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팍팍 이슈펀치, 오늘은 이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네, 이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성완종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지목한 사람은 모두 8명이죠. 메모대로라면 16억 원가량을 이 8명의 여권 실세들에게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제기한 사람은 말이 없고 당사자로 지목된 8명은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선언했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15번씩이나 전화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고인께서 메모를 남겨놓고 이름을 거기 있고 태안군 군의 의장님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보도가 됐으니 오히려 제가 저하고 친분이 없다면 제가 전화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완구 총리뿐 아니라 메모에 이름이 적힌 다른 7명의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사실도 아닌 메모를 왜 남겼을지 궁금하다고 했고요.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네요. 네, 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세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검찰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서초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이 10명의 특수통 검사들로 특별조사팀을 꾸린 건데요. 네, 일단 메모의 필적을 감정해 보니까요. 죽은 성 전 회장이 쓴 게 맞다고 합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사실 지금 망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드는데 일단 단서를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숨진 성완종 전 회장이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2대의 휴대전화. 모두 폴더형 전화기로 성 전 회장의 것이 아닌 차명 전화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녹음 기능이 있어서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 전 회장의 이른바 금품 메모와 통화 녹취 파일 외에 휴대전화 2대가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우선 성 전 회장과 주요 인사들 간의 통화 내역, 또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숨지기 직전까지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게 자신을 구명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관련된 통화 내역들을 녹음해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요.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이승희 아나운서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덧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지 3년이 흘렀다네요. 처음 권좌에 오를 때만 해도 과연 그 젊은 나이에 권력을 지켜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훨씬 젊죠. 아직 저 한창입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러니까 2대에 걸쳐 보고 배운 게 있어서인지 군대부터 휘어잡았다면서요?
올해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으며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북한군. 최고사령관 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내식이 12일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군을 장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권력 2양기 군부 1인자였던 리영호 전 총참모장을 숙청한 이후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에 앉혀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가신인 황병서를 군부 1인자인 총정치국장으로 내세워 군부를 완전히 틀어지었습니다. 김정일 시대 원로 군 간부들을 은퇴시키고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부 사령탑은 물론 일선 군단장들까지 수차례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군 장성은 김정은 체제 들어 벼를 떼이는 수모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 김정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로 길들여졌습니다. 주민들은 인권을 짓밟힌 채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권력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 힘이 군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언젠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봅니다. 네. 오늘은 유독 무겁고 흉흉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왠지 제 마음도 덩달아 무겁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뉴스만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이슈펀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